시간에는 파스테르와 앙뜨안 베상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파스테르는 많이 아시죠? 2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결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중요한 대결이었냐? 역사상 모든 것들 다 바꿔버렸어요. 이 대결 하나로. 어떤 거였냐? 파스테르를 많이 아시잖아요? 파스테르가 주장했던 세균론과 베상이 주장했던 세포론 또는 토양론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붙었어요.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학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이걸로 해서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번에 코로나 했을 때 백신을 맞고 막 약을 투여했던 사람들과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두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질병은 세균 감염에 의한 세균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주장과 모든 질병은 세포,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 면역력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선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둘이 주장이 맞섰는데 누가 이겼냐? 파스테르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파스테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1995년인가요? 파스테르의 그 해라고도 했고 지금 200년 동안에 파스테르의 모든 주장 거기서부터 근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는 현대의학의 기반이 됐고 세포론은 대체의학의 기반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과학적이고 대체의학은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과학자에서 왔는데 다른 학설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1995년도에 파스테르의 모든 그 연구한 서적들이, 그러니까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건 70년 이상 다 안 알려졌어요. 파스테르가 오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뒤에 그게 분석이 되고 알려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파스테르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베상의 이론을 훔쳐오고 수치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요,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석방 됐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람 고발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수치를 마음대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 비도덕적인 것뿐만 아니고, 저는 그거, 예를 들면, 그게 아니면, 난자를 막 불법으로,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성취와는 좀 다른 문제죠. 근데 그걸 수치를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연구소에 있을 때요, 대학 연구소에 있을 때 교수님이 그걸 막 조작하는 걸 봤어요. 그 수치 이렇게 해. 이 수치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 마음대로 조작해요. 아니, 실험을 한 이유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려고 한 건데, 그 가져온 걸 갖고 마음대로 고쳐요. 자, 파스테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의 과학자. 두 명의 별칭이 있어요. 기만의 과학자. 베상은, 온유한 거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유부단했을 거예요, 분명히. 착하고 우유부단하고. 파스테르는 굉장히 업무 지향적이고 그 일을 돌파하려고 했겠죠. 딱 누구와 똑같을 것 같아요? 에디슨과 요즘도 전기를 만들 때 있잖아요. 에디슨의 직류와 이제 교류 전기를 주장하고 이 두 사람의 경쟁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파스테르도 굉장히 강력하고 업무지향적이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수치를 조작해서까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이 두 명의 과학자가 서로 경쟁을 해갖고 이기고 말고의 문제가 이 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파스테르의 세균론은요, 제초제를 쓰게 했고요.
항암제를 쓰게 했고요. 항생제를 쓰게 했고요. 백신을 쓰게 했고요. 모든 약과 모든 독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세균을 죽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감기약도 이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죽이면 되니까요, 다. 암을 죽이면 되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당뇨는 그 병원균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증상만 안 하자. 대증요법도 여기서 온 거예요. 야, 그 증상만 없애면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은 뭐였냐? 야, 면역이 중요해. 감기 바이러스는 어디고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해서 죽기도 하잖아. 이게 왜 바이러스 문제야? 그 사람의 면역 상태의 문제지. 그래서 면역을 튼튼하게 하면 돼. 땅이 건강하면 좋은 식물들이 나고 면역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할 거라고 본 거예요. 내 세포가 튼튼하면 이 사람은 건강할 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내 면역이 튼튼하면 잘 넘어가는 것처럼. 근데 야, 백신 맞아야 돼. 치료제로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두 개가 대립하는 이유는 이 둘의 대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파스테르의 세균론이 세상을 진보시켰나요? 사람을 건강하게 했나요? 당뇨약을 먹고 고지혈이 되고 고지혈약을 먹고 당뇨가 되고 당뇨약을 먹고 통풍이 되고 통풍약을 먹고 고혈압이 되고 그 많은 사람한테 전 세계에 다 백신이 투여가 되고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돌연변을 일으켜서 강화되고 폐렴균도 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연변을 일으켜갖고 강화되고 병이 주는 게 하나나 있습니까? 누구의 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스텔의 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론을 조작하고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에 주입하고 이걸 제약회사가 받아가지고 약으로 발전시키고 의사들이 그걸 처방을 하고 이래서 병이 줄었습니까? 아니 오래 살아서 병이 생겼다고요? 많아졌다고요? 아니 젊은 애들 소아 백혈병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토피는 왜 이렇게 많고 소아암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뱃상의 주장이 맞았다면 받아들여졌다면 자 어떻게 하겠어요? 면역력을 키우고 환경을 더 좋게 하고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어?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밤늦게 필요하게 하지 말고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고 좀 건강관리 잘 하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 줄 서서 백신 맞고 다 문 닫고 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피해와 사람들의 피해를 입혔냐고요. 이게 파스텔의 세균론이 불러온 결과였던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뱃상의 세포론이 받아들여졌다면 세상은 훨씬 더 건강해졌을 거라고. 질병들은 아마 되게 많이 줄었을 거라고. 히포크라테스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지를 알아야 된다. 세포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뱃상, 대체의학자들이 모두 면역론과 세포론, 토양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게 받아들여진 이유 뭐예요? 제약회사 때문에요. 제약회사가 면역론을 받아들여서 야 그럼 건강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산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약을 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약회사와 의료와 WHO 이런 쪽에서 파스텔을 받아들였고 그걸 통해서 약을 발전시켰고 그 약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병은 늘어났고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내성이 생기고 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약은 그 뒤를 쫓아가면서 팔고 코로나로 끝날 것 같습니까?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끝날 것 같습니까?
더 무시무한 게 올 거예요. 그럼 그걸 약으로 잡을 겁니까? 아니, 올해 코로나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면역력을 획득하니까 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올해도 나가갖고 다 백신 맞고 치료제 맞고 하실 거예요? 안 하잖아요. 5%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획득 면역이 있어서 그래요. 면역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의사는 과학적이고 대체의학이나 이런 면역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 생각하는 건 큰 오류인 거예요. 두 과학자에서 내려온 다른 이론인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앙뜨한 백상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당신의 세포가 튼튼하고 당신의 토양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어떤 질병에도 이겨내고 건강할 거다. 이걸 통해서 성인병이나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니까. 오늘 또 한번 뱃상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예.